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만큼 잘 사는 것도 우리 부모님 세대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공경받아야 하고 우리의 부모님들도 존경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노인 정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어르신 돌봄 국가 책임제 시행, 이것이 바로 골자입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을 때 20%가 깎이는 이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구상, 이것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 이것을 좀 낮추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보험 적용 개수를 늘리겠다, 이런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주치의제도, 어르신들을 위한 주치의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구상도 밝혔고요. 또 노인 참여형 일자리를 늘리겠다, 이런 구상도 함께 내놨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를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가 진짜 선진국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아서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 공약을 이재명 후보가 내놨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제는 익산을 찾았죠. 전라북도 익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익산의 노인회, 대한노인회 익산시 지회 박득권 부회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각 경로당에 20kg짜리 쌀, 현재는 5포를 보급을 받고 있는데 3포를 더 추가해서 8포씩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익산시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이런 말씀을 이재명 후보에게 하면서 좀 미안해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어르신들이 이런 걸 요구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어르신들이 낸 세금으로 국가는 운영이 되는 것이다. 배분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의무이자 또 정치인들이 자기 것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우리는 공정하게 분배를 해서 여러분에게 잘 가도록 하겠다 하는 것을 이재명 후보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 복지죠. 이재명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실천할 사람으로 봅니다. 이분의 공약 이행률이 95%가 넘지 않습니까? 한 번 입에서 내뱉은 말은 그대로 다 실천했다. 그것이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때도 그랬고 경기도지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이 늘 지켜져 왔죠. 민주당 당대표가 돼서는 당원 주권,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 그건 역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의 이 모든 것은 주인이 바로 당원이다 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어제 이재명 대표가 약속했던, 그리고 오늘 또 약속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더 잘 지켜질 것으로 봅니다. 자, 이제 지금 개싸움을 하고 있는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힘, 국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어제 오늘 연이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 꼬락서니가 말 그대로 꼴불견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뽑은 이 후보를 압박을 해가지고 후보직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 자를 자기 당 후보로 앉히려고 하는 그런 작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김문수가 발끈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은 쪼개지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미 심정적으로는 쪼개졌고 형식적으로만 쪼개지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쪼개진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당이 자기 당의 대선 후보를 뽑자마자 당 바깥에 있는 어떤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하고 단일화해. 이 사람이 지지율이 더 높잖아. 그러니까 너는 내려와야 해. 하는 그런 요구를 한다면 그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이번 선거는 어차피 국민의힘은 되지도 않습니다. 국민의힘의 소속인, 지금도 소속이죠. 1호 당원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켜서 스스로 묘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전 투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전 투구는 대권에는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당권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 1년 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어떻게든 자기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어서 당권을 넣기 위한 그런 당권을 쥐려고 하는 싸움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양태를 보면 내란 정권의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내란 정권의 국무총리, 이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지옥에서나 펼쳐지는 악의 다툼인 겁니다. 이미 당권에 눈이 멀어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국민의힘의 치졸한 모습을 우리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김문수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8시 반에 한다. 그러더니 시간이 좀 늦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걸 내내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다가 봤는데 갑자기 국민의힘에 막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국민의힘 후보가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서 막 경고를 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을 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연설하면서 그런 거 한 적 있잖아요. 조선일보는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손을 떼십시오라고 외쳤던 그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것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김문수도 갑자기 국힘 지도부를 향해서 야 후보 단일화 이거 니들 손 떼! 뭐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던데 어떻게든 한덕수를 후보로 앉히려고 하다 보니까 김문수가 완전히 꼭지가 돌아버린 겁니다. 김문수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뭐 대충 뭐 이 사람이 국민의힘 그 지도부가 압박을 한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지금 전향을 해서 뭐 극우로 가 있어서 그렇지 예전에는 정말 민주화 투사였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빠꾸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뒷걸음질 치는 것을 모르는 민주투사였습니다. 아마 그 기질이 지금도 남아 있을 겁니다. 젊을 때의 그 기질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뭐 극우로 가서 좀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옛날 김문수는 정말 민주화의 투사였고 노동계의 대부였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서 국민의힘의 저런 지도부라는 그 쌍권 얘들이 하는 말을 듣고 김문수가 물러날까요? 나는 뭐 물러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방송 토론을 하고 목요일, 금요일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를 하자. 자, 그러면 11일이 이제 대선 후보 등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대선 후보로는 자기가 등록을 먼저 하는 거야. 먼저 해놓고 단일화를 하든지 말든지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난 단일화 안 해. 난 내가 출마할 거야. 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 살다 김문수를 또 응원하는 날이 오네. 옛날에는 저도 뭐 김문수 괜찮다고 생각했었는데 전향한 이후로 그러니까 극우로 변신한 이후로는 사람이 막 더 이상하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지금 한덕수하고 그러니까 김문수가 국민의힘 지도부하고 싸운 걸 보니까 야, 그 옛날 깡이 남아있네. 그 깡 계속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지합니다. 하여튼 김문수가 법적 대응도 일단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강제 단일화 요거 법적 분쟁으로 갈 수 있다. 중단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민의힘 당헌상에 이 대선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갖거든요. 그러면 이 당무 우선권이 뭐냐? 당 지도부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후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이제 칼을 꺼낸 것입니다. 당무 우선권. 모든 권한은 나한테 있어. 까불지 마. 라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 또 권성동이가 권성동이가 정말 막 또 갑자기 김문수 후보를 엄청 비난을 하더라고요.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그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한 것 뭐 이러면서 정말 한심하다. 그러니까 알량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정도 표현을 쓰면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며칠 전에도 김문수 후보가 후보로 당선이 된 이후에 당사를 찾았을 때 지도부들과 만났을 때 권성동이가 요리
이리 앉아. 이런 식으로. 그 나이가 7살이나 더 많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한테 이리 앉아. 뭐 이런 식으로 말 탁 까고. 그러니까 싸가지들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사람은 좀 안 볼 때는 솔직히 막 이렇게 좀 비하도 할 수 있고, 뭐 말도 깔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옆에 있으면 그러지 않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어쩔 때 뭐 저도 유튜브 하면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어쩔 때 화나면 막 그아가 말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비하도 하고 그러지만 그분 옆에 가면 또 제가 또 그러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는 거야. 그런데 권성동이는 그냥 옆에다 두고 바로 해라 하고 막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성동이가 뭐 이랬어.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의 투사인지 3번의 국회의원과 2번의 도지사,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사람의 모습인지 의심이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개싸움이 시작이 된 거죠. 김문수 너는 절대 안 돼. 내가 너희들 권성동의 입장에서는 내가 반드시 너 끌어내릴 거야. 그리고 내 한덕수로 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오늘 아침에 또 막 이 회의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내 식대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네가 따라오든 말든 나는 그냥 오늘 오후에 TV 토론 할 거고 네 안 나와도 나는 TV 토론 할 거야. 그럼 한덕수 혼자 나와가지고 무슨 토론을 하지? 야, 그리고 막 양자 여론조사도 실시한답니다. 이번 주에 다. 그러면 김문수 완전히 진짜 꼭지 돌겠죠. 그래서 지금 이들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미 망했는데 안 망한 것처럼 포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국민들 중에 몇 프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우리 당 지지하지 마. 우리 당 완전히 지금 개싸움이야. 지금 이런 이야기를 권성동, 권영세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생각 잘해야 됩니다. 지금 당의 꼬락서니를 보십시오. 그리고 김문수가 누굽니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민주화의 투사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자유통일당,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가 만든 자유통일당의 초대 당 대표였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국민의힘 애들이 몇 마디 한다고 이 사람이 여기서 찌그러지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김문수에 의해서 쌍권, 저 두 쌍권이 날아갈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개싸움하고 뭐 김문수가 강하게 나오니까 완전히 그 쫄보 한덕수가 당황해버렸어. 지금 다음 주까지 뭐 단일화 뭐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야, 그건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약간 뒤로 빠지고 있습니다. 한덕수가 그걸 인제 알았을까요? 김문수는 단일화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경선 때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 어떤 그 꼼수를 뒀던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김문수로서는 전략일 수 있죠. 그런데 그것에 모두 다 속아 넘어간 것이다. 쌍권도 속았고 한덕수도 속았다. 국힘 당원도 속았고 국민도 속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한덕수는 안 나올 명분을 찾고 있는 겁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안 나와 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돈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나올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진짜 말 그대로 후한무치한 모습입니다. 내란 잔당들이 친윤계 뭐 이것 좀 믿고 한덕수를 좀 세워보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덕수 입장에서는 꽃가마 안 태워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하기 싫다.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참으로 얄팍한 한덕수죠. 자신은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그저 남이 태워주는 꽃감 하나 타고 입성해 보려고 하는 저 얄팍한 한덕수. 저런 자가 일국의 국무총리였다는 것이 서글플 뿐입니다. 지금 한덕수는 처음부터 계산했던 게 그거잖아요. 김문수가 대선 후보가 되고 그러면 자기하고 단일화를 하고 그래서 자기가 단일화해서 승리하고 그래서 대선을 치른다. 그러려고 이낙연, 손학규, 정대철 등등 떨거지들을 만났던 거잖아요. 그래서 반 이재명 빅텐트 뭐 이따 이 말을 하던데 누가 봐도 그것은
늙은이들의 빈 텐트죠. 예. 그분들만 내가 지칭하는 겁니다. 다른 분들을 내가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무산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한덕수가 그만두면 이낙연이 뭐 저 손학규 이 사람들이 김문수 지지는 안 할 거 아닙니까? 물론 또 본인이 출마할 수도 있죠. 11일에 뭐 등록을 하면. 근데 그분도 돈 쓰는 걸 싫어해. 그래서 출마는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한덕수는 사퇴한다고 봅니다. 왜? 시간은 김문수 편입니다. 김문수와 단일화. 이거 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호 2번 지가 못 가. 기호 2번 못 가면 무소속 가면 대선 자금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다면 한덕수가 쓸 수 있겠느냐. 이전에 반기문이가 그만뒀던 것도 여러 가지 리스크 때문이기도 하지만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나 민주당 후보 이런 후보가 되면 뭐 국고에서 한 460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로 대선을 치릅니다. 떨어져도 15% 이상 10%인가요? 15%겠죠. 거기 이상 얻게 되면 또 전액 보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할만하죠. 그러나 한덕수는 할만하지 않다. 한덕수는 자기가 돈을 다 써야 되는데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된다. 돈은 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꼼쟁이여가지고 절대 돈을 안 쓴대요. 평생 법카 인생이잖아요. 나라 돈으로만 먹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전이 나오는 것은 절대 반대예요. 그래서 한덕수는 출마를 못한다. 그래서 한덕수는 이제 나오려고 했던 것이 내란 수사를 좀 피해보려고 했던 거잖아요. 내란 수사를 피하고 거기에서 야 이재명 대통령이 보복한다.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면서 빠져나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재판받아야 하고 감옥으로 가야 합니다. 윤석열이 옆방으로 가야죠. 그래서 뭐 둘이 거기서 앉아서 뭐 알콩달콩 국무회의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그래서 한덕수를 딱 한 줄로 표현한다면 희생보다는 사익과 노용만 남아있는 앙상한 개뼈다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노용만 가득한 개뼈다귀. 이게 바로 한덕수입니다. 하여튼 요즘 개싸움하는 재미가 하여튼 쏠쏠합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오늘 또 계속해서 진흙탕 개싸움은 시작이 되겠죠. 우리는 이재명의 승리, 민주 세력의 승리, 그래서 정권 재창출 이것을 위한 노력만 하면 됩니다. 26일 후면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즐거운 대한민국,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